토요일 오후 2시 한적한 골목 끝 도자기 공방. 유리창 너머로 회색 비가 가늘게 흩어진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내려가며 작은 물줄기를 그린다. 공방 안은 흙냄새와 유약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다. 윤하늘은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물레 앞에서 손을 적셨다. 찬 물이 손끝을 스치자 온몸이 더욱 긴장됐다. 어머니 박진옥이 곧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읽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상견례. 그 단어만 떠올려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오늘은 상견례 대신 서로를 덜 경직된 곳에서 보는 자리를 제안했다. 도자기 공방이라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딱딱한 호텔 라운지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공방 주인이 말없이 향수병 모양의 흙덩이를 놓아주었다. 회색빛 점토 덩어리가 물레 위에 놓이자 하늘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민준이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응급구조사인 자신과 지하철 정비사인 어머니.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민준. 벌써부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하늘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검은 트렌치코트와 진주 귀걸이가 먼저 들어왔다. 류민준의 어머니 서재수. 미술관 큐레이터이자 여러 재단의 이사라고 민준이 말했었다. 그녀의 첫인상은 정확히 하늘이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값비싸 보이는 핸드백,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한 번에 파악하는 날카로운 시선. 뒤이어 맞춤 정장을 입은 남편 류 회장이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오랜 세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여기가. 재숙은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상견례. 자리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당황과 함께 약간의 실망이 섞여 있었다. 도자기. 공방. 마지막 단어를 발음할 때 그녀의 입꼬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내려갔다. 하늘이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하늘입니다. 아, 네. 서재숙이에요. 재숙이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다. 형식 대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자리가 좋을 것 같아서요. 하늘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미소를 지으려 했다. 서로를 더 편안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공방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다. 오래된 선반, 흙이 묻은 작업대,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상상했던 상견례 장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유 회장은 의자를 천천히 빼고 앉으며 말했다. 독특한 선택이네요. 처음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건. 그의 말투는 중립적이었지만 하늘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오렌지색 작업복 상의 위에 베이지색 점퍼를 걸친 여인이 들어섰다. 손등에는 오래 묵은 그리스 자국이 검게 배어 있었고 작업화 끝은 닳아서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박진옥이 미안한 듯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하철 고장 신고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솔직하고 담담했다. 변명보다는 상황 설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가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하늘의 가슴이 아려왔다. 재숙의 시선이 진옥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다. 작업복, 그리스 묻은 손, 낡은 운동화까지. 그녀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정비. 재숙이 말했다. 정비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진옥이 담담하게 답했다. 재숙의 미소가 더욱 굳어졌다. 오늘 같은 자리에 그 작업복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진도 찍을 텐데. 공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하늘에 볼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바로 일하고 오셔서 하늘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재숙은 더 크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아무래도 우리 재단 쪽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어렵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술관 후원자 모임에 차량 정비 여사님이 오시면 모든 분들이 놀랄 텐데요. 말끝에는 꿀이 발려 있었지만 혀끝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었다. 공방의 바람이 갑자기 서늘해진 것 같았다. 하늘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진옥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가만히 물레 앞에 앉더니 놓여있던 흙덩이를 한 번 탁 내려쳤다. 단단한 통소리가 울렸다. 공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흙은 말이에요. 진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손이 어떤지 금세 알아봐요. 그녀의 손이 흙덩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20년간 기계를 만져온 거친 손이지만 흙을 다루는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모양만 번듯해도 속이 공허하면 구울 때 터져버리죠. 겉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속까지 단단하게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죠. 재숙이 어깨를 으쓱하며 반박했다. 예술은 품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배운 손, 배운 말, 배운 식사 매너.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죠. 문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진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화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진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방금 같은 말이 당신의 품격을 말해주는 건가요? 재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유 회장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다. 자, 이렇게 대화가 격해지면 유 회장이 중재하려 했다. 하지만 진옥은 계속했다. 저도 배웠습니다. 25세 야간대학을 나왔고 기술 자격증도 땄어요. 다만 제가 배운 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고장난 걸 고치는 방법이었죠. 재숙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건 제가 말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려고 했던 건가요? 진옥이 조용히 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도 멈춘 공방에서는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유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상황을 정리했다.
환경이 맞아야 오래 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터득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이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레가 완전히 멈췄다. 하늘이 만지던 흙덩이는 어정쩡한 모양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하늘은 입술을 꽉 깨물며 물레의 페달을 세차게 밟았다. 하지만 이미 굳어가기 시작한 흙은 움직이지 않았다. 물이 말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의자에 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큰 의미였다. 그 침묵 속에는 선택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을 선택한 침묵. 하늘은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재숙과 류 회장이 일어났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공방에는 진옥과 하늘, 그리고 민준만 남았다.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하늘아, 가. 하늘이 짧게 말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민준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결국 그도 문을 열고 나갔다. 어정쩡하게 굳은 흙덩이만 물레 위에 남았다. 향수병이 될 뻔했던, 이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흙덩이가 파온 통보는 문자 메시지였다. 하늘아 미안. 우리 집이 너희와 너무 다르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정말 죄송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문장의 끝마다 줄줄이 붙은 말줄임표가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 점들이 겨울 냄새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하늘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5번째 읽었을 때 눈물이 화면에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끝인가. 하늘은 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 대신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날부터 하늘은 밤 당직을 자청했다. 윤하늘 팀장 또 야간 근무 신청하시네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밤이 더 편해서요. 응급구조사로 일하는 그녀는 밤마다 구급차에 올라탔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지만 병원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더 시끄러웠다. 삐리리리리. 심야 호출이 뜨면 어김없이 뛰어나갔다. 50대 남성, 가슴 통증 호소, 혈압 180에 90점. 청소년 교통사고, 의식 없음, 출혈 심함. 80대 할머니 낙상, 골절 의심. 누군가의 심장을 살리는 동안 자기 심장은 차갑게 말라갔다. 환자의 맥박을 재면서 자신의 맥박은 느끼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에게 괜찮다, 곧 나아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근무가 끝났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지하철 차량기지로 어머니를 데리러 갔다. 기지 입구의 철제 셔터는 반쯤 열려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작업장에서 진옥이 연장함을 정리하고 있었다.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들이 크기 순으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계적인 정돈이었다. 엄마. 진옥이 고개를 돌렸다.
작업복 어깨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하늘아. 벌써 끝났네. 오늘 힘들었지. 아니에요. 그냥. 진옥은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연장함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다. 어때, 좀 나아졌어?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진옥도 그걸 알고 있었다. 진옥은 딸의 어깨에서 기름 냄새를 맡았다. 구급차 소독약 냄새와 함께 섞인 은은한 기계 냄새. 오래전 자신의 젊은 날이 땀과 금속 사이에서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사라졌다. 25, 하늘과 같은 나이였을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 일을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 하늘아. 응. 진옥이 딸의 손을 잡았다. 구급차 핸들을 오래 잡아서 굳어진 손가락 사이로 온기가 전해졌다.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 그가 나온 대학이나 옷에 달린 가격표가 아니야.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뭐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나오는 태도지. 특히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말이야. 진옥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오늘 그 집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르쳤어. 우리한테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늘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래도 아파요, 엄마. 아픈 게 당연하지. 사랑했으니까. 진옥은 작업장 구석에 있는 작은 냉장고를 열었다. 거기서 미리 구워둔 감자 2개와 소금 봉지를 꺼냈다. 이거라도 먹자. 감자는 아직 따뜻했다. 진옥이 딸의 손을 잡아 뜨거운 감자를 조금 떼어낸 다음 소금에 살짝 찍어 주었다. 맛있지?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짠맛이 목 안으로 넘어가면서 눈가가 더 저려왔다. 어릴 때부터 함께 나눠 먹던 야식. 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로 배를 채웠던 시절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가난한 게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이런 시간들이 소중했다.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아빠 없이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한 거. 후회. 진옥이 감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다. 글쎄,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 같은 딸 둔 게 자랑스러워. 전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데요. 좋은 집안 아들 하나 못 붙잡고. 야, 윤하늘. 진옥이 딸의 이마를 콩 하고 쳤다.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야.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고. 그날 밤 모녀는 작업장에서 감자를 나눠 먹으며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며칠 뒤 진옥은 동네 주민회의에 참석했다. 노면전차 차고지 재생사업 설명회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도시 곳곳에 흩어진 오래된 시설물들을 새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였다. 특히 자신이 일하는 차량기지와 비슷한 곳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었다. 구청 대회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주민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투자 관련 업체 사람들까지. 진옥은 뒷자리에 앉아 회의 자료를 살펴봤다. 그런데 앞줄에 앉은 사람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서재수. 그녀는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 뒤로는 서정미술재단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예술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화면에 트램 차고지의 항공사진이 떠올랐다. 넓은 공간, 높은 천장, 산업시설의 특유한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다. 현재 2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서정미술재단과 블루엔즈 협동조합의 제안서를 공개 심사하겠습니다. 블루엔즈, 진옥이 동료 정비사들과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었다. 기술교육,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 안전정비 서비스를 묶은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먼저 서정미술재단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재숙이 일어났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단정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것은 고급 예술입니다. 화면에는 유명 작가들의 스케치와 작품 사진들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 다음 장면에는 긴 후원자 명단이 나타났다. 대기업 회장들,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우리 재단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파리, 뉴욕, 런던의 갤러리들과도 연계하여.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다. 준비된 슬라이드, 유창한 말솜씨, 구체적인 숫자들. 참석자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 주민이 손을 들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예술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회비는 120만 원 정도로. 진옥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120만 원. 자신의 한 달 용돈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다음으로 블루엔즈 협동조합 발표하겠습니다. 진옥이 일어났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로 만든 간단한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다. 의자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앉았다. 화면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트램 내부 설계도가 떴다. CAD로 그린 정교한 도면이 아니라 연필로 그은 선들이었다. 하지만 그 선 하나하나에는 실제 경험이 담겨 있었다. 여기는 고장나면 사람이 다칩니다. 진옥의 첫 마디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희는 20년 넘게 이런 공간에서 일해왔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압니다. 장비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거기에는 작업대와 공구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이곳에는 작업대와 악기 연습실, 청소년 방과 후 공방, 시니어 정비학교를 넣겠습니다. 시니어 정비학교요? 한 참석자가 물었다. 네. 자전거 수리, 간단한 전기 수리, 수도 수리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뒷자리에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다. 진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술이 뭔지. 하지만 사람이 배우고 만들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곳이면 그게 예술 아닙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곳은 지하철표 없이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가장 아래쪽을 바치는 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진옥의 목소리가 울렸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컸다. 20년 넘게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소통해온 목소리였다. 재숙의 미소가 굳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죄송한데요. 정비소를 예술공간이라 부르시겠다는 건가요? 왜 안 됩니까? 진옥이 반문했다. 예술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재숙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예술에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품격이라는 것도. 품격. 진옥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씹었다. 품격이요. 그때였다. 진옥의 시선이 회의실 뒤쪽으로 향했다. 거기에 류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품격이라는 게, 진옥이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쓰는 말인가요? 아니면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쓰는 말인가요? 재숙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회의실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보다 더 큰 것은 맨 뒷자리에서 끝내 입을 열지 않는 민준의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는 여전히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담겨 있었다. 여름비가 세차게 내리던 7월의 어느 금요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발표가 있었다. 1차 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실에는 두 팀의 관계자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서정미술재단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블루엔즈 협동조합의 작업복 차림 사람들이 자리했다. 두 제안 모두 최종 심사에 올랐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지막 단계는 시민 공개 행사입니다. 도시 다시 켜다 갈라 콘서트를 트램 차고지에서 개최하며 그 현장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진옥이 손을 들었다. 주최는 누가 하는 건가요? 주최는 서정미술재단, 협력은 시청입니다. 블루엔즈 협동조합은 시민안전자문단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진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미 주도권이 기울어진 게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안전만큼은 책임지겠습니다. 콘서트 당일 오후 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응급 키트를 둘러매고 트램 차고지 현장을 돌았다. 높은 철제 지붕 아래 펼쳐진 넓은 공간에는 무대와 객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5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전선 정리 끝났습니다. 우비 배분 완료.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우비를 나눠주고 있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실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높아졌다. 하늘은 혼잡한 통로의 길목마다 휠체어 접근로를 표시했다. 노란색 테이프로 바닥에 라인을 그으며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재었다. 응급구조사로서의 직업적 습관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 그녀가 무대 근처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있을 때였다. 하늘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류민준이 서 있었다. 검은 정장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잘생겼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늘은 테이프를 자르는 손을 멈췄다. 주변에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할 말 있으면 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날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건 그가 말을 더듬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꾸 반대하셔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늘이 민준의 말을 끊었다. 둘 다야. 뭐. 겁났고 부모 뒤에 숨었고 둘 다라고. 짧게 잘라 말하고 하늘은 다시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다. 노란색 테이프가 바닥에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하늘아, 내가 정말. 민준아. 하늘이 일어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랑한다는 건 선택하는 거야. 매 순간, 매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건 나를 지키는 것보다 편한 길이었어. 민준이 더 말하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무대 쪽으로 향했다. 오후 7시 갈라 콘서트가 시작됐다. 무대 뒤에서 서재숙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시에 올라가는 눈높이에 맞춰 우리도 더 세련된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뒤로는 화려한 무대 장치와 조명이 빛나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정장을 입은 관람객들이 품위 있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매우 좋습니다. 역시 수준 높은 문화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품격 있는 행사들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이이이그. 하늘의 무전기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응급 상황 발생. 동선 D-2 라인 스프링클러 시스템 이상. 가압 펌프 과열. 전기실 진입 금지. 반복합니다. 전기실 진입 금지. 재숙의 인터뷰가 중단됐다. 무대 위의 연주도 흐트러졌다. 삐잉, 삐잉. 경보음이 차고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관람객들이 웅성거렸다. 처음에는 작은 소동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물이 나와요? 전기 위험하지 않나요?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다. 무대 담당자는 음향 장비를 걱정했고 조명 담당자는 전기 시설을 점검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때 하늘이 무대 앞으로 뛰어나왔다. 전원 침착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차고지 전체에 울렸다. 응급구조사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한 목소리였다. 통로 A로 질서정연하게 이동, 휠체어 이용자 먼저. 아이들은 어른 손 꼭 잡고 절대 뛰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늘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 소리쳤다.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노인분들 부축해 드려요. 출구 쪽 먼저 비워주세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계속 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전기 시설이 젖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진옥이 전기실을 향해 뛰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는 동안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그녀의 뒷모습이 비상조명 아래에서 작아졌다. 진옥은
오래된 건물의 설계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비슷한 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지하 배수문을 수동으로 열어 압력을 빼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멈출 것이었다. 전기실 문을 열었다. 안은 이미 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각종 전선과 배전반이 물에 젖고 있었고 스파크가 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배수 밸브를 찾았다. 빨간색 레버가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 있었다. 진옥이 작업장갑을 끼고 레버의 온몸에 체중을 실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녹이 너무 심하게 슬어 있었다. 아, 이런. 옆에서 누군가가 어설프게 손을 댔다. 뒤를 따라온 자원봉사자였다. 같이 해봐요. 아니다. 진옥이 소리쳤다. 위험해. 바로 그때 하늘이 뛰어들어왔다. 엄마, 그만해요. 위험해요. 지금 아니면 진옥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쳐. 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전기 스파크도 더 자주 튀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야, 툴박스에 레버 핀 뽑는 거 있지? 병따개처럼 생긴 거. 자원봉사자가 허둥지둥 툴박스를 뒤졌다. 이거요? 맞아, 그거. 진옥은 핀 뽑는 도구로 레버의 고정핀을 제거했다. 그리고 다시 온 힘을 다해 레버를 당겼다. 으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녹슨 금속에 베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탁. 마침내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움직였다. 과르르르. 곧이어 지하에서 거대한 배수 소리가 났다.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였다. 스프링클러가 서서히 멈췄다. 1시간 뒤 비상조명만 켜진 무대 뒤에서 서재숙은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의 팔을 세게 붙잡고 있던 손이 조금씩 풀렸다. 완벽했던 화장은 이미 번져서 지워져 있었고 비싼 정장도 물에 젖어 구겨져 있었다. 누구? 방금 그분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블루엔즈 협동조합장이에요. 차량 정비하신다는 분. 스태프가 대답했다. 재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전기실로 뛰어들어가는 진옥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도 끝까지 레버를 돌리던 모습. 이게 품격인가? 그날 밤 SNS에는 한 편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었다. 어두운 복도,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아이들 먼저. 여기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할머니,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기름 묻은 손이 녹슨 레버를 비틀어 여는 순간이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진짜 프로는 이런 사람들이지. 품격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저 손 봐. 얼마나 거친 일을 해왔을까. 그런데 저렇게 남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게. 비싼 옷 입고 예술 운운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이런 분들이 진짜 도시를 지키는 거 아닌가. 영상은 계속 공유됐다. 조회수는 밤새 수만 건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던 류민준도 있었다. 그는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특히 진옥이 레버를 돌리는 장면을.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지? 그는 자신이 무대 뒤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붙잡고 서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핸드폰 화면이 흐려졌다. 민주는 그것이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화면이 정말 흐린 건지 알 수 없었다. 갈라 콘서트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뒤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최종 심사가 열렸다. 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이 하나씩 자리에 앉았다. 시의원 3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전문가 위원 4명, 그리고 시민 대표 2명까지. 총 11명이 두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회의실 한쪽에는 서정미술재단 팀이 앉아 있었다. 서재숙은 새로 맞춘 듯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화장이 옅었다. 그녀 옆으로는 재단 직원들이 두꺼운 제안서와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블루엔즈 협동조합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진옥은 깨끗하게 다린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일주일 전 레버를 돌리다가 생긴 상처가 아직 반창고로 가려져 있었다. 옆에는 동료 정비사들과 협동조합 참여자들이 소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럼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서정미술재단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재숙이 일어났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고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화면에는 여전히 화려한 디자인의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우리 재단은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세계적인 미술관들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파리의 퐁피두 센터, 뉴욕의 구겐하임, 런던의 테이트 모던. 이런 세계적 수준의 문화 공간을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이전만큼의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다. 위원들도 그것을 느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한 위원이 물었다. 네. 세계적 작가들의 전시회,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갈라. 재숙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다. 세계적 작가 라인업과 명품 브랜드 협찬 목록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이러한 고급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녀가 발표를 마치고 앉았다. 박수가 이어졌지만 예전만큼 열광적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블루엔즈 협동조합 발표 부탁드립니다. 진옥이 일어났다. 그녀는 노트북도 리모컨도 들지 않았다. 대신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볼펜으로 손글씨로 써진 메모였다.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대신 이것만 있어요. 종이를 들어 보였다. 거기에는 5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첫째, 진옥이 읽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는 청소년 중 30%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활동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야간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정비학교를 운영합니다. 간단한 전기 수리, 자전거 수리, 수도 수리 등을 가르쳐 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위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셋째, 공연장에는 휠체어 좌석을 최소 20서 이상 확보합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넷째, 화장실은 성중립 화장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진욕이 마지막 항목을 읽었다. 이 공간의 3분의 1은 누구든지 예약 없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 일터에서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그녀가 종이를 내려놓았다. 시민단체 대표 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재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속 가능성은 확보되나요? 진욕이 웃었다. 걱정 어린 얼굴로 웃었다. 우리가 직접 모은 기금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원들이 매월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죠. 시에서 매칭 펀드를 주시면 기본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들에서 수익이 나올 겁니다. 수리 서비스, 기술 교육, 시민 안전 점검, 그리고 가끔씩 하는 공연들. 진옥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적자를 피하는 비결은 과시가 아니라 유지보수입니다. 화려한 건 돈이 많이 들어도 오래 가지 못해요. 단순하고 튼튼한 게 결국 경제적입니다. 말끝에 조용한 웃음이 섞였다. 20년 넘게 기계를 고쳐온 기술자가 고장난 것을 진단하듯 그녀의 말도 과장 없이 정확했다. 전문가 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술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진옥이 고개를 갸웃했다. 예술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배우고 만들고 서로 도우면 그게 예술 아닌가요? 하지만 국제적 수준에 국제적 수준? 진옥이 반문했다. 파리나 뉴욕에서 인정받는 게 국제적 수준인가요? 아니면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직접 고칠 수 있게 되는 게 국제적 수준인가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진짜 국제적 수준이라고. 표결 시간이 되었다. 위원들이 하나씩 투표용지에 표를 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개표 결과가 나왔다. 서정미술재단 4표, 블루핸즈 협동조합 7표. 블루핸즈의 승리였다. 진옥이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동료 정비사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재숙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매니큐어가 완벽하게 칠해진 거친 일을 한 적 없는 손을.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누군가가 진옥을 불렀다. 잠깐만요. 진옥이 돌아보니 서재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묘했다. 이상하리만치 젊어 보이는 동시에 오래 늙어 보였다. 마치 화장을 지우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처럼. 그날 재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자기 공방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진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받았습니다. 고맙네요. 재숙은 숨을 크게 고르더니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혹시 우리 재단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진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잘못 평가했을 때
치르는 대가는 생각보다 비싸요. 때로는 유명한 작품값보다도. 재숙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진옥이 계속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운 사람이 쓰는 다음 장은 책을 더 좋게 만들죠. 재숙이 고개를 들었다. 기부는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붙인다면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이세요. 재숙 할머니표, 자전거 수리 코너, 이런 식으로. 재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는 처음으로 어떤 비싼 드레스나 명품 액세서리보다도 품이 있었다.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세였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유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두 여인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재숙이 사라지고 나서야 진옥에게 다가왔다. 하늘 어머니. 아, 민준아. 너도 와 있었구나. 진옥이 담담하게 인사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그런데 넌 왜 여기 있니?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다. 하늘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진옥이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는 지금 야간 근무 중이야. 그리고 그녀가 민준을 바라봤다. 내가 만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후회. 진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날 내 손에서 피가 날 때, 하늘이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넌 어디 있었니? 그때는 침묵했지. 그게 내 자유였고, 내 선택이었어. 진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때로는 침묵이 폭력이 될 때가 있어. 특히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 민준이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진옥이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으려고 애썼다. 정말이냐? 네. 그럼 이렇게 해. 우리 허브에서 아이들 수업 보조부터 해봐. 대가는 없어. 이름도 밝히지 말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첫 문장이야. 진심이면 말이지.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자신의 어머니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했다. 진짜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의 자세였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블루핸즈 허브가 문을 열었다. 트램 차고지의 오래된 철제 지붕 아래 새로 칠한 푸른 빛이 햇살을 받아 번졌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곳곳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쪽 구석에는 목공과 용접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17살 김민수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용접기 앞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 처음엔 다 그래. 60대 정비사 이성근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는 40년간 기계를 만져온 굵은 상처들이 세월의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이 기계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제대로 모르고 다루는 게 위험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접 불꽃이 튀자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플루트와 오보에를 함께 연습하는 시니어 밴드의 연주 소리가 들렸다.
70대 할머니 박영희가 플루트를 입에 댔다가 뗐다가를 반복했다. 아이고, 숨이 안 차네. 천천히 하세요. 음악은 원래 느린 거예요. 하늘이 옆에서 격려했다. 그녀는 이제 야간 근무 대신 주말에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응급구조사로서의 경험이 시니어들을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작업대와 악보대 사이에는 차를 마시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거기서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시니어들이 구분 없이 섞여 앉았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뭘 함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근데 가르쳐주고 배우다 보니 나이는 숫자더라고요. 벽 곳곳에는 손글씨로 쓴 문장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도시는 손으로 선다. 진옥이 직접 쓴 글씨였다. 거친 손으로 쓴 글씨지만 한 획 한 획의 믿음이 담겨 있었다. 오후 3시 오프닝 공연이 시작됐다.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다. 작업대를 치우고 의자를 늘어놓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진정성이 있었다. 첫 번째 순서는 시니어 밴드의 연주였다. 박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플루트를 들었다. 첫 소절에서 음이 흔들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로 격려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목공 작품 전시였다. 김민수가 만든 작은 의자가 무대 한가운데 놓였다. 다리 하나가 약간 짧았지만 그 어떤 명품 가구보다 의미 있었다. 처음 만들어 본 거라 좀 삐뚤어요.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삐뚤어도 앉을 수 있으면 의자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피날레. 하늘이 응급 가방 대신 오보의 케이스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다시 오보에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대학 때 전공했던 악기였지만 오랫동안 손에서 놓고 있었다. 민준이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 옆쪽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아이들 수업을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민준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졌다. 두 사람이 악기를 정인하는 동안 관객석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하늘이 오보에를 입에 댔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맑고 깊은 소리였다. 민준이 바이올린으로 화음을 맞췄다. 두 사람의 소리는 완전히 겹치지는 않았다. 각자의 고유한 음색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뤘다. 그들이 연주한 곡은 바하의 아리오소였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이별을 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곡이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음악으로 메워졌다. 사랑은 끝났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음악을 통해 표현되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박수를 쳤다. 그들의 손바닥 소리는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고 정확했다. 어른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하늘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의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는 동료로서의 미소였다.
오후 6시 공식 행사가 끝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진옥은 홀로 작업장에 남아 있었다. 청소할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오래된 레버를 바라봤다. 몇 달 전 갈라 콘서트에서 스프링클러를 멈추기 위해 돌렸던 그 레버였다. 금속 표면에는 녹 자국이 여전히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진옥은 청소 도구함에서 천을 꺼냈다. 하지만 그 흔적을 닦아내지 않았다. 대신 레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것도 우리 이야기의 일부야. 다음 주부터 시작될 안전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레버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이건 고장난 걸 고칠 수 있다는 증거야.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사람도. 밤 10시가 넘었다. 허브의 불이 하나둘씩 꺼졌다. 하지만 문 앞에는 작은 조명 하나가 남아 있었다. 언제든 누군가 찾아와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서재숙이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싼 드레스나 명품 액세서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진옥이 작업장에서 나왔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조금 더 있고 싶어서요. 재숙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익명 기부입니다. 이 공간에서 사용할 우비와 작업 장갑을 사시라고. 진옥이 봉투를 받았다. 만져보니 두꺼웠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철제 지붕 위에 첫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톡, 톡, 톡.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두 여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진옥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들을 떠올렸다. 아이들과의 안전교육, 시니어들의 정비학교, 그리고 이 공간을 찾아올 수많은 사람들. 재숙은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다.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깎아내리던 과거와 진정한 품격을 배워가는 현재와 미래를.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덮으려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침묵은 누구의 편이었는가?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목소리를 냈는가? 아니면 편한 침묵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다음 장에서 당신은 어떤 손으로 무엇을 고칠 것인가? 진옥의 거친 손처럼 세상에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다정한 손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는 손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다만 기억하라. 도시는 그리고 세상은 결국 우리의 손으로 선다는 것을.